안녕하세요. 성장하는 먼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먼지의 생각. 이번 주제는요. 누구도 탓하지 마라. 당신이 만든 세상이다라는 영상에서 조금 더 저의 생각을 보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납니다.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인이실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실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다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냅니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6070 선배님들께서도 대학 진학을 원했지만 의도치 않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기술을 배운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공업고등학교에 가셔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취업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께서 지금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인생은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OECD 가입국 중 거의 꼴등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한 행복감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은 그 원인을 가족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회사 직장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고 불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서 오는 불행도 있을 수 있고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힘듦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행함이 많은 나의 인생을 행복감이 조금씩 생길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은 다 쉽죠. 그죠? 자기계발 책에서도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말고 그리고 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말은 쉽습니다. 그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부자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라는 건 아까 뻔한 그런 조언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뤄내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불행을 계속 떠안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정말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다. 나는 내 인생은 불행하다.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거를 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라면 술, 담배부터 끊어야겠죠. 운동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술, 담배 자체부터 끊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못 끊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습관이거든요. 특히 술은 몰라도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습관을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흡연을 계속해서 암이 발생했다. 다행히 초기에 잡았다고 칩시다.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정말 운 좋게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진짜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들. 근데 조금 살만해지다 보면 다시 담배를 피게 돼요.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냥 그걸 하는 것이 쉽고 그냥 적응이 다 되어 있어서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은 힘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냇가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잠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숨을 오래 참냐 내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가 처음에는 참을만 하니까 계속 참다가 나중에는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참다가 결국에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쉽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다가 그 간절함이 점점 깊어지지가 않고 조금 해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인생 그대로 산다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불행함, 그런 불행한 상황, 그리고 우울한 감정, 힘든 감정, 슬픈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만든 감정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고 슬퍼하다고 느끼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본인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늦둥이입니다. 5남매 중에 늦둥이인데 나이 차이도 심해요. 위에 사형제 형님 누님들보다 넷째랑은 10살 차이 나고 첫째랑은 17살 차이 납니다. 완전 늦둥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막내로 태어나서 그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도박빚으로, 그리고 또 형님이 가게를 이제 차린다고 빚을 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사형제 모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상업고등학교, 저희 누님들은 여상에 입학해서 회계를 배우고 은행원으로 취업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빚 갚는 데에 다 월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가면서 살면서도 아버지는 중간중간에 도박을 하면서 또 돈을 날렸죠. 그래서 가족들이, 저희 형제들이 울고 엄마 아버지가 다투고 이런 모습을 계속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편하게 쓰지도 못했어요. 돈을 뭔가 허투른 데 쓰면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자라온 제가 가족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지.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도 대학교를 입학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한 이유는 4년 동안 거의 등록금 4천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대학교 공부해봤자 대기업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졸업장만 따고 결국에는 백수 생활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바로 취업이랑 연계되는 전문대를 다시 입학합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2년 다니고 취업을 하고 그냥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 행동해온 것들이 내 집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4천만 원 가량의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한다는 게 저한테는 과분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빨리 하는 것,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 진짜 일하기 싫다,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불행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내가 가족 탓, 집안 환경 탓, 그런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 온 거였어요. 그냥 조금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대기업을 갈 수 있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학교에서 가족들 돈이 아닌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대학교를 자퇴해버리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이 나만큼은 그래도 보호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괜히 남을 헛듣고 자기 위안을 하죠. 자기 합리화라고 보통 많이 하죠. 뭐 연예인들이 잘 됐으면 쟤 뭔가 했을 거야, 뭐 백이 있었을 거야, 특히나 친구도 잘 됐을 때 부모님이 뭐 돈 보태줬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결국에는 내가 그런 상황이 못 됐고 내가 그런 노력을 애초에 할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나 자신을 그냥 위로해 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결국엔 그것도 다 독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꾸 그런 환경 속에 그냥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많은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부터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저도 결국에는 형제 탓만 하고 가족 탓만 하고 우리 집안 환경 탓만 하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그냥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알아서 설계해라, 그리고 가족 환경이 불우하든 좋든 간에 너는 너의 인생에 그냥 집중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 둘씩 제가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도 저의 인생이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족들, 형제들이 삶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은 어떤지,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러우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내 인생은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내 행복이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름 내 시간을 써주고 내 마음을 써주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내 인생에 불만이 있고 뭔가 여유롭지 못하고 걱정만 많고 힘들다고 이런 느낌이 강하면은 나 자신부터 먼저 돌봐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때는 조금은 가족들과의 시간은 줄이셔도 되고 친구들, 연인과의 시간을 줄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가족들이 이해 못 해주고 친구, 연인이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확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나를 돌봐주고 싶어. 내가 엄마, 아버지, 내 형제들 신경 써줄 겨를이 없어. 그리고 나 너희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 미안해. 지금은 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연인한테 그렇고요. 만약에 설령 이렇게 진지하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걱정을 덜기 위한 이런 마음 수양이라든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자기밖에 모르네. 넌 어떻게 네밖에 생각 안 하냐. 반대로 연인이 그러면 헤어져.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좀 냉정한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근데 대부분 이해해주기 힘들 겁니다.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를 돌봐주는 시간을 안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연인에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나의 행복감은 채워주지 못한 채 그렇게 해버리면 골마요. 결국에는 응어리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나는 나를 돌봐주는 시간도 안 써가면서 너한테 이렇게 시간을 써주고 너를 위해서 행동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돼버리면 더 커져버립니다. 진짜 그때 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주변도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 깨달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저 또한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행복감이 채워주고 많은 마음 수양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께 많은 울림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기 개발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벤치라든지 공원 벤치라든지 그런 곳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먼 산을 바라다 보면서 그냥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지?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이지?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은 인생이 행복감이 점점 쌓일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 수양 또한 계속 커질 겁니다. 그것만큼은 꼭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